자, 멤버님들 자녀 교육 잘하고 계시나요? 공부 잘하는 아이 잘 키워서 유학 보냈더니 막 딴짓하고 그리고 공부만 잘하고 다른 거 못하고 뭐 이런 친구들을 사실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부동산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우리 지금 요새 그런 고민까지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온가족 경제연구소 IMF 정지영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조금 인트로가 좀 색달라요. 네. 그래서 부동산 어떻게 하면 투자 수익을 낼 것인가 이 얘기를 주로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나야 어떻게든 바동바동 지금까지 여기까지 힘들게 열심히 벌어서 왔다면 근데 우리 아이도 그렇게 과연 해야 되는 것인가, 한 푼 두 푼 저축해서 부자가 된다고 우리는 과거에 배웠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걸 너무 많이 알았고요. 네. 그래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부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의문과 질문과 또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제 책을 네. 나의 첫 저축 통장. 이 책을 출간을 하셨는데요. 물론 이제 IMF는 저희 채널에서 많이 네. 우리 보셨겠지만 소개 한번 먼저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16년 차 부동산 투자자이자 부동산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는 IMF 정지영입니다. 이 책이 나오기 전에 대한민국 청약 지도라는 책을 출간해서 청약의 신이라는 닉네임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쓰고 나서 우리 아이들을 생각할 때 먼저 조금 플랜을 잡아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봐서 이 나의 첫 저축 통장이라는 책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아니 이게 첫 저축 통장을 쓰셨으니까 네. 이제 자녀 교육도 우리 아들 네. 멋진 아들 하나 있으신데요. 아들맘입니다. 네, 아들맘인데 아이 교육도 굉장히 잘 시키셨을 것 같아요. 네, 못해서 실패해서 저라면 다시 키운다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이 책을 한 거예요. 뭐 서울대 보내야지, 서울대 보내는 방법 이렇게 가르치는 책이 나오기는 하지만 저는 실패했기 때문에 이 책으로서 여러분들은 차곡차곡 해 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책을 집필했고, 이 책은 어머니들이 보는 책이 아니에요. 초등학생 경제 동화입니다. 와. 아이들이 책을 읽음으로써 어떻게 경제 원리라든지 나의 저축 통장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쓰고 싶었어요. 그 중에서도 저축 통장, 통장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 중에도 청약 통장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것도 알려주고 싶어서 이 책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네. 저축 통장 중에서도 네. 청약 통장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겠네요. 네. 애기들 때부터 이런 청약이 뭔지, 네. 청약 통장이 뭔지를 알게 되면은 완전히 그 패러다임이 바뀔 것 같아요. 네. 대부분 우리 세뱃돈 받으면 엄마가 가져가잖아요. 가져가지. 근데 그게 어떻게 쓰여지는지 모르고 엄마는 매일 돈을 뺏는 사람이 된 거죠. 제가 그랬습니다. 엄마는 고기 사죠, 그걸로. 그걸로. 사실 돌고 도는 돈이거든요. 근데 이 통장 같은 경우에 좀 구분을 해서 아이들에게 알려주면 어떨까. 왜냐면 청약 통장은 다른 적금 통장하고 다른 기능이 있거든요. 그 기능은 신축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통장이에요. 근데 초등학생 너무 빠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빠르다라고 생각했지만 정부에서는 14세부터 이 통장에 대한 가점이라든지 납입 인정 금액이라서 그 금액을 인정해 주기로 바꿨거든요. 좀 더 빨리 준비하면 더 좋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서울에 공공분양 아시죠? 싸잖아요. 그것을 청약 받으려면 정말 3천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는 바뀌어서 매달 10만 원이 아니라 25만 원으로 증가됐기 때문에 10년만 매달 25만 원을 넣으면 또 내 집 마련하기 쉽다라는 거죠. 이런 얘기도 알려주고 싶고, 그런데 힘들다면 뭐 2만 원에서 25만 원
50만 원까지 이렇게 청약 통장에 넣을 수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고 싶어요. 저는 이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사실 아이들은 몰라도 돼라고 우리는 생각했었거든요. 애들이 뭘 알아. 엄마가 다 알아서 해라고. 정말 그래서 저축 통장, 그냥 일반 적금 그러니까, 있잖아요. 네. 뭐 금리 거의 없는 거. 네, 이자 조금 들어가는 그냥 거. 네 이름으로 된 거. 예, 거기다 넣는 것만 해도 어디야. 엄마가 안 쓰는 것만 해도 어디야. 그렇지. 그러던 것이 지금은 아이한테 이 통장이 어떤 통장인지를 알려줄 수 있네요. 네, 네. 그 기능도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청약 통장에 있는 돈이 과연 어디에 쓰이는지도 잘 모르세요. 그 통장은 바로 공공임대라든지 집을 지을 때 잠시 빌려주는 선순환되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내 돈이 이렇게 쓰이고 있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고 내가 스스로 자립하기 위한 자립에서는 우리가 보면 경제적인 거주의 독립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캥거루족이라고 또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한번 나의 집에 대해서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통장에 이자만 들어가는 적금 통장 말고도 이런 또 다른 기능이 있는 통장이 있다라는 걸 아이들한테 스스로 알려줘서 스스로 플랜을 짤 수 있는 거죠. 어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애들이 이제 이 책을 이제 초등학생 그 선생님에게 알려줘서 미리 이제 아이들한테 공부도 해보고 어떤 부분이 어렵고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것들을 한번 해봤거든요. 아이들 다 이해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이제 예전에는 그렇게 저축만 하다가 언젠가부터 아이들이 주식 계좌를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주식을 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사실 그래도 조금 먼 얘기고 스스로 본인이 이제 찾아서 하는 것보다 엄마가 하는 거 보고 뭐 따라하는 애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청약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옆에서 보고 따라하기도 빈도도 많지 않고 없어요. 엄마가 청약을 하러 이제 모델하우스 방문을 할 때마다 여기에 진짜 모델하우스 방문하는 사진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진을 보고 아 저런 집이 이렇게 되는구나 빈 땅에 그렇게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그야말로 산 교육을 하면서 근데 애들은 그냥 뭣도 모르고 따라다니던 그 예쁜 집이 사실은 이런 과정으로 가는 겪는다. 길이었다라는 거를 책으로 읽을 수 있겠네요. 네. 이게 되게 뭐 벌써부터 부동산을 가리키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먼저 미래를 설계하는 첫 번째 발자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있고 돌아다닐 때 모델하우스라는 것도 어떻게 되고 저도 이런 신축 아파트 청약에 대해서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고3 때요 그때 당시에 평촌 신도시 지금 1기 신도시가 입주를 했어요. 분명히 나랑 같이 살고 있던 애인데 갑자기 평촌이나 3번 신도시에 이사를 가서 그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저는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죠. 왜냐하면 식탁 위에 식탁 등이 있다라는 게 너무 놀라웠거든요. 우리는 밥상에서 먹는데 그때 당시 평면이 나와서 그래서 어렴풋이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저 집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지라는 물음표를 갖고 있었죠. 그런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직장에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너무 궁금해서 분당 신도시에 살고 있는 선배 사원한테 어떻게 하면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분이 한마디가 청약통장 가입했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 다음에 청약통장에 가입했거든요. 이 상상하는 거는 뭐 나이가 어리든 크든 그것을 꿈꿀 수 있다라고 하면 미리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출발선은 청약통장이었다라는 거죠. 그 사실 누가 옆에 물어볼 사람이 있었으면은 그렇죠. 물어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솔직히 엄마 아빠들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알았으면 좋겠어요. 잘 몰라요, 엄마 아빠들도.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훨씬 더 정보를 더 좀 많이 쉽게 좀 받아들일 수 있죠. 근데 이런 책은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꿈도 꾼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아빠가 갑자기 지영아 청약 통장 생겼다 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우리도 저기 집에 갈 수 있나 하고 꿈을 꾼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그런 단계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당첨됐을 때 여기 대산이 삼촌이 나와요. 삼촌이 지금 27살 청년인데 청약에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같이 따라다니면서 여기 중도금 대출도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되게 재밌게 쉽게 돈을 마련하는 과정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여기서 그러면 그 집은 얼마에 사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여기서 시드머니라는 개념도 한번 넣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너무 잘 이해했고 아 우리가 나무를 심을 때 씨드가 있어야 되는 씨앗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씨앗을 준비하는 과정을 미리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집을 마련하고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씨앗을 마련하는 방법부터 해서 차근차근 그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 안에 고모가 정 소장님이에요. 고모. 아 이런 고모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 영상에서 이 고모가 아이들한테 어떤 역할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고모, 이모, 삼촌, 할머니, 할아버지 다 이제 아이들한테 권할 수 있는 책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눠볼게요.